자,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비구름 어디로 지나갈지 또 얼마나 더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주대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극한호우가 내렸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내린 건가요? 예, 어제 오후부터 좀 강한 비들이 시작됐는데요. 처음 네. 시작할 때는 충남하고 전북 경계 지역, 그러니까 충남 서천 등에서 많은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는 충남 서산, 태안, 홍성 쪽 좀 북쪽으로 올라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남 서산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1시 46분부터 기록된 1시간 동안의 비가 114.9mm가 기록이 됐고요. 이런 시간당 1시간에 100mm 정도쯤 되는 비가 잠깐 온 게 아니라 한 3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300mm에 육박하는 그런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강수량을 확인해 보니 420mm 정도가 왔는데 이게 지금 네. 새벽 5시까지만 기록된 거고요. 그 이후엔 현재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나서 현재 지금 누적돼 있는 강수량이 계속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밖에도 태안, 서천, 홍성 지역 이런 쪽에 지금 계속 300mm 이상의 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 이후에 지금 장비가 고장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비가 고장난 것도 비의 양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난 지역을 제가 본 곳만 해도 지금 예산, 그다음에 서산 이런 지역들이 좀 현재 좀 장비가 고장이 나 있는데요. 예, 네. 강한 비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충남 당진천이 하천이 범람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교수님도 충남 공주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자,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충남 당진천이 범람을 해서 주민들도 이제 대피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지금 공주시에 계시잖아요.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내립니까? 예,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서울부터 대전 사이에 있는 곳은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제가 있는 공주, 세종 이쪽도 현재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왔다 갔다 이제 반복하고 있는 형태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빗줄기가 굵어진 그런 상황인데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거든요.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좀 일찍 발달해서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폭염을 겪고 있었는데요. 한 그저께죠. 15일 정도쯤에 한반도 북쪽에서 굉장히 세력이 강한 저기압이 한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세력이 약해졌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 중부 지역 이쪽이 현재 지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치게 되면서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비가 오면은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잦은 것 같은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16번이나 발생을 했었고 올해도 장맛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난주에 화요일이었죠. 8일에도 서울 양천구에 시간당 70mm 가까이 온 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내리는 비의 양상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를 따라서 저기압이 이렇게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지는 이런 비의 형태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비가 집중될까요? 우선 살펴봤을 때 오늘이죠. 목요일부터 토요일 낮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컴퓨터로 예측한 결과인데요. 있을 수 있는 오차 정도를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한 이틀 정도는 한반도 전체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여름에 남부지방의 경우는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장마 전망이 빗나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장마 전선에 의해서 이제 처음 비가 온 게 한 6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20한 3, 4일 정도까지 오고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죠.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마 전선에 의한 6월 하순에 왔던 비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일단락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때이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서 폭염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겪고 있는 비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맛비가 다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최근 뭐 1, 2년 사이에는 없었지만 한 시간을 거슬려서 한 10년 정도 거슬러 가면은 2014년에 보면은 그때도 이제 언론에 마른 장마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네. 그때도 장마 기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화되는 8월 하순에 오히려 비가 좀 많이 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좀 위험한 지역이 있을까요? 우선 사람이 보기에 흙이 노출되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네. 산사태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작 중에 하나가 산에 있는 숲인데요. 지난 저희가 봄에 겪었던 그런 산불, 화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숲이 좀 노출됐다든지 식물이 좀 약해진 곳에서는 산사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숲이 노출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가 보인다든지 흙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기에 흙이 잘 보이는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는 토요일까지는 비가 중부지방 중심으로 올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번 비가 그친 이후의 날씨는 어떨까요? 우선 현재 가장 최신의 기술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기술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 열흘, 길게 보아야 한 2주 정도쯤의 날씨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한반도가 좀 장마 전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예측한 결과로는 다음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이 지금 현재 내리는 이 장마 전선은 북한, 중국 경계 지역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지나면은 또 태풍도 걱정인데 앞으로 몇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어떤 기술로도 뭐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개 정도 영향을 끼칠지 혹은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몇 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인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수가 한 25개쯤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서너 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서 좀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